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ETF 이야기를 참 오랜만에 아니구나. 며칠 전에도 ETF 얘기했구나. 어쨌든 늘 이렇게 ETF 투자를 참 선호하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요. 여러분 파킹 통장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저희가 정말 예전에 최근에 고금리일 때도 다루지 않았던 근데 정말 몇 년 전에 한창 파킹 통장도 얘기가 처음 스물스물 나왔을 때 그때 다룬 이후로 단 한 번도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다가 오늘 저의 눈을 사로잡은 바로 그 컨텐츠 이슈가 있었으니 파킹형 ETF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파킹형 ETF가 얼마나 많이 자금들이 몰려오느냐. 최근에 그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ETF. 5위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3위에 있는 인덱스 관련한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킹형 ETF가 그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파킹형 ETF를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 파킹형 통장, 그러니까 파킹 통장의 이자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대안을 찾고 있는 수요자들이 파킹형 ETF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를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까지 여러분 부탁드려요. 파킹 통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 4%대의 파킹형 ETF가 각광을 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연 4%면 기존에 우리가 파킹 통장 생각했을 때는 막 7% 이자도 있었는데 연 4%에 우리가 왜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 순자산도 30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짧게 굴리는 단기자금 과연 어디에 넣어둬야 할까? 여러분도 고민하실 때 파킹 통장 많이들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파킹 통장 no, 파킹형 ETF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만 돈을 넣어도 연 환산된 수익률로 약 4% 정도를 얻을 수 있는 파킹형 단기자금 ETF 상장지수 펀드의 순자산액이 30조 원을 육박했는데 최근 건전성 관리 문제로 저축은행들의 파킹 통장 금리가 일부 마케팅 상품을 제외하고는 연 3%대로 금리가 낮춰져서 오히려 4%인 파킹형 ETF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킹 통장의 대안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파킹형 ETF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 파킹형 ETF가 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파킹 ETF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처럼 그런 상품은 없는 건데 그 구조가 파킹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차를 잠시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파킹이라고 하죠.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계산돼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단기 투자형 상품을 파킹형 ETF다라고 정의를 해두시면 됩니다. 파킹형 ETF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양도성 예금증서나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 등 우량한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운용을 해서 파킹 통장과 유사하게 이자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ETF에 녹아서 꾸준히 ETF의 가격이 우상향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 하루에 계산을 하면 0.01%로 연환산 3에서 4% 이자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 ETF를 1억 원어치 오늘 샀다고 해서 다음날 3에서 4%를 주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가 있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과는 달리 ETF는 투자 한도가 없고 그리고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면 국내 주요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래서 4%대 연환산 4%대 이 파킹형 ETF를 다들 관심을 갖는지를 좀 봐야겠죠. OK 짠테크 통장, OK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1에서 7%, 최고 7%까지 주고요. 머니 모으기는 2에서 5%, 다올저축은행은 2에서 3% 후반대, 에키온 저축은행도 3에서 3.5%대, 그리고 다올저축은행의 또 다른 상품도 2에서 3% 중반대 이렇게 좀 낮은 이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 때문에
많이들 옮겨간다는 건데 앞서서 제가 OK저축은행 7%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왜 파킹형 ETF냐? 이 높은 금리의 상품인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7%로 높지만 한도가 50만 원까지입니다. 에게 그쵸?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리가 2에서 3% 전후로 파킹형 ETF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낮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된다면 나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싶은데 하면은 파킹형 ETF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ETF라는 건 뭐예요? 상장, 지수, 펀드 그야말로 가격에 변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저축은행 파킹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축은행 상품 5천만 원까지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죠. 그러나 ETF 같은 경우는 보호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음 편 영상에 원금 보장해주는 ETF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영상도 꼭 체크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인기를 끌었길래 앞서서 제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순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최근 국내 ETF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요. 5위권 내외에 있는 이 3위 ETF 코덱스 200 인덱스 ETF 빼놓고는요. 요거 1위 코덱스 CD 액티브, CD 금리 액티브, 두 번째 코덱스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그리고 4위에 있는 코덱스 KOFR, 요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상품이에요. 금리 액티브, 타이거 KOFR 금리 액티브, 이거 다 파킹형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킹형 ETF가 정말 최근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점 까먹은 거 아니시죠? 최근 파킹형 ETF에는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좀 큰 자금이 있긴 한데 요거 잠깐이라도 넣어서 이유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점 꼭 체크해 두시고요. 연초 이후까지 지금 얼마나 수익률이 좋길래 그런 관련한 ETF에 돈이 몰리고 있나 봤더니 와 9%, 8% 뭐 이래요. 이렇게 올랐으면 지금은 좀 그런가? 근데 앞서서도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또 믿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선택은 최종 선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단에 자막 나가야 되나요?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네. 파킹형 ETF를 고를 때는 그래서 이전 수익률,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했었던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9% 이런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보수도 체크해야 되고 수수료 그리고 호가창도 봐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수수료가 열띤 보수 경쟁에 따라서 거의 0.00000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호가창이 봐야 된다. 호가창을 왜 보나? 왜 봐야 하냐면 호가가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와 왜 안 나오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자료가 좀 있는데 안 내려가네요. 매도 호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원 단위로 호가가 촘촘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호가 때문에 이제 많은 ETF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많았던 그 ETF 자금이 몰렸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되게 촘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호가창이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그런 상품을 고르면은 내가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팔고자 하는 금액에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파킹형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단기자금 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기존에 파킹 통장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또 그 대안으로도 삼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도 있는 만큼 가격 변동성에 따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금이 보장되는 ETF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